네, 오늘도 월요일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저녁인데 다들 피곤하신데 그래도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라이브 강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회원권 추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을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 세 번째 시간 기업 그리고 개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 프로필 사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쩜 이렇게 사람이 동그랄 수가 있을까? 저는 동글동글합니다. 자, 오늘 배우시길 될 내용. 오늘 정책금융 심사 요건 그중에 이제 신용등급, 개인 신용등급, 그다음에 기업 신용등급. 기업 신용등급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마찬가지예요. 둘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 예측하기, 그다음에 가점사항 준비하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지금 몇 분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방에 김학태 대표님 1번, 일산 꿈돌이 대표님 2번, 조혜수 대표님 3번, 허윤정 대표님 4번. 김학태 대표님이 2번 들어오셨네. 어, 김학태 대표님 2번. 그래서 어, 김학태 대표님 1번, 일산 꿈돌이 대표님 2번, 조혜수 대표님 3번, 허윤정 대표님 4번, 허주석 대표님 5번. 5분. 5명 중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 넣고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번 허윤정 대표님. 허윤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허윤정 대표님은 카톡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허윤정 대표님 이거 처음 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챕터 1 정책금융 심사 요건. 이 심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짱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몸짱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짱 조건.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그랬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은 뭘로 잡아야 된다? 네, 일단 정부가 밀고 있는 업종, 그다음에 정부가 주력으로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거. 그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 정하는 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걸로 린 캔버스까지 같이 작성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 그래서 정부가 밀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이템. 그게 정책자금 심사 통과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코드. 우선 지원 대상일 것.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혁신 성장 업종, 뿌리 산업, 뭐 소재 부품 산업, 지식 산업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 우선 지원 대상일 것. 그다음에 성장 유망 업종일 것. 그래서 이쪽은 자금 쪽, 이쪽은 고용 지원금 쪽. 그래서 요 업종 코드를 가지고 계신 게 심사 통과의 일단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부합성.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인가, 뉴딜, 뉴딜 정책에 관련된 업종인가, 기술 로드맵에 포함된 업종인가, 고용이 증가한 업체인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개인의 신용 등급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기업과 개인의 신용 등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신용 등급, 개인의 신용 등급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기업부설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특허,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수출, 그다음에 고용 증가, 그다음에 각종 인증과 포상. 요게 이제 크게 봐서 정책자금 심사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 회사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전략이에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은 개인 신용등급과 그 기업 신용등급이 있어요. 일단 개인 신용, 일단 신용등급을 어디서 줘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개인, 그러니까 즉 보통 개인, 그러니까 대표자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신용등급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정책자금 평가할 때. 그때 그 신용등급 조회하는 기관이 올크레딧이라는 평가 기관이 있어요. 한국 크레딧 뷰로, K10이라고 하죠. 보통 줄여서. 올크레딧이라는 평가 기관이 있고요. 개인 신용등급. 그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자금은 우리나라 정책자금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은행에서 보는 신용등급 조회는 대부분 이 두 평가 기관의 그 평가 수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올크레딧 나이스 신용평가는 원래 K12 또는 나이스 사이트에 가서 유료 회원, 1년에 뭐 2만 얼마, 3만 얼마 하는 유료 회원을 가입해야 신용등급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어요. 물론 연 3회 무료 조회되는데 수시로 보려면 올크레딧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에 유료 회원 가입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토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이 두 기관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데 들어가셔서 올크레딧에서는 내 점수가 몇 점이고 나이스에서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요거를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용등급엔 영향을 안 줘요. 과거에는 내가 내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건 괜찮았는데 타인이 내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든 타인이든 그냥 조회만 하는 거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조회는 100번, 1000번 하셔도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경영 컨설팅 그리고 금융기관을 만날 때는 항상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대표님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내 주민등록번호처럼 외우고 다니셔야 되고 또 그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조회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구간은 예전에 1등급부터 10등급이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1등급부터 10등급이었는데 요 등급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등급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0점부터 1000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1000등급으로 바뀐 거죠. 1000등급. 10등급 체제였는데 1000등급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크레딧에서는 942점부터 1000점까지가 1등급, 나이스에서는 900점부터 1000점까지가 1등급. 그래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 있는데요. 7등급 이하는 정책자금 중에서 융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절 등급이에요. 7, 8, 90등급은 신용등급이 7, 8, 90이다. 그러면 거절. 6등급은 삭감. 그다음에 5등급부터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장은 1, 2, 3, 4등급. 1, 2, 3, 4등급을 유지하셔야 정책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고요. 5등급이면 조금 노력해서 4등급으로 올리길 권장드리고 6등급이면 확률이 반반이에요. 네.
기업이 컨디션이 돼도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등급 이하는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개인 신용 등급, 이 개인 신용 등급을 관리하는 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KCB 또는 나이스 지킴이 또는 카카오뱅크 또는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 앱을 펼치셔서 아, 지금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시간 드릴게요. 지금 조회해 보세요. 꼭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신용등급에서 이제 요 다음에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시고 뭐 5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을 써주세요. 네. 6, 7, 8, 9, 10등급은 뭐 저한테만 카톡을 주시든가 그냥 혼자만 아시든가. 네, K10이랑 나이스랑 점수가 서로 다릅니다. 점수가 다르고 예, 그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K12는 몇 점이다. 그러면 이 표에 조회해 보세요. 나는 몇 등급인지. 그리고 나이스는 몇 점이다. 그럼 이 표에 대입해 보세요. 몇 점인지. 아, 일산 꿈돌이 대표님 K12 2등급, 나이스 1등급 나오셨네요. 네. 매우 우수한 등급입니다. 매우 우수한. 저기 점수로 치면 A0랑 A 플러스예요.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내신 대표님도 계세요. 저한테 1대1로. 이 채팅방에 1대1로 보내는 거 아시죠? 1대1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대표님은 2등급과 1등급이네요. 역시. 이분도 A0와 A 플러스. 서윤정 대표님은 72 2등급, 나이스 4등급. 네, 괜찮습니다. 더 떨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정책자금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서윤정 대표님. 서윤정 대표님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등급을 조금 올리시는 게 좋겠네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또 다른 대표님 조회해보세요. 올려주세요. 조혜수 대표님은 안 오시겠네. 조혜수 대표님 올려봐 주세요. 그냥 저한테 그 수신자 선택해서 저한테만 보내셔도 됩니다. 전체 카톡방에 안 보내시고. 보내주시고요. 조혜수 대표님 뭐 딴 거 하시나? 어디서 보냐고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토스. 네. 그런 데서 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토스. 거기서 신용등급 그쪽 클릭하시면 나이스 신용평가의 등급이 나오고 K12 올 크레딧 평가 등급이 나옵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냥 저한테 1대1 채팅 보내셔도 되고요. 이 등급을 퍼펙트하게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혜수 대표님도 네,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이 두 평가 기관이 점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1등급인 분도 계시고 하나는 2등급, 하나는 1등급인 분도 계시고 근데 1, 2등급은 뭐 별 차이 없어요. 다 좋으신 등급이고 그래서 예, 조혜수 대표님도 보내주셨는데 예, 이렇게 어쨌든 다 1, 2등급 안에 들어가시네요. 자, 이 대표님들이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지금 개인 신용 등급 하는 겁니다. 개인 신용 등급. 개인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여기 올 크레딧, 올 크레딧, 올 크레딧이라고 조회하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이 올 크레딧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 여기 무료 회원 가입하세요. 무료 회원 가입. 무료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신용 올리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신용 올리기. 예, 여기 있죠. 마이 데이터 등록. 이거 보이세요? 마이 데이터 등록. 여기 마이 데이터 등록. 이게 내 신용카드 납부, 그다음에 내 핸드폰 납부, 그다음에 뭐 내가 국세 이런 거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그런 거 이력. 내가 핸드폰 요금을 연체 없이 쭉 냈다. 그러면 마이 데이터 등록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한 4점, 5점 정도 올라갑니다. 네. 총점이 총점이 4점에서 5점 정도 올라가요. 요거 하시면 말씀드렸죠. 요 마이 데이터 등록. 그리고 캡처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마이 데이터 등록. 요거 하시면 4점에서 5점 정도 올라가요. 여러분 그 총점이. 그다음에 신용 성향 설문조사라고 있어요. 이것도 올 크레딧 페이지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 여기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용관리 그다음에 신용 성향 설문이라고 있어요. 120문항인가 정도 되거든요. 요 설문조사를 하시면 요거는 점수가 한 3, 40점이 올라갑니다. 총점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표에서 내가 한 3, 40점 정도 올라가면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구간에 걸려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구간에 걸려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여기 마이 데이터, 여기 신용 성향 설문조사랑 마이 데이터 등록 두 가지를 하면 한 35점에서 45점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등급표에서 레벨이 한 등급 정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운 좋으면 두 등급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느 대표님은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등급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신용을 일단 올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모해 놓으셨죠? 네, 오늘 강의 끝나고 꼭 올 크레딧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용 성향 설문조사,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 등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면 여러분들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 신용 등급이고요. 기업 신용 등급은 어디서 하느냐? 한국 기업 데이터, 보통 이제 크레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스 신용평가. 그러니까 나이스 신용평가는 기업 신용 등급도 하고 개인 신용 등급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올 크레딧은 주로 개인 신용 평가. 올 크레딧에서 기업 신용 평가도 하기는 하는데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개인 신용 등급을 취급하고요. 한국 기업 데이터는 주로 그 기업 등급 데이터를 많이 취급하고요. 일반 금융회사에서 한국 기업 데이터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크레탑이라고 하는데 크레탑은 어떻게 보시면 조혜수 대표님, 마이 데이터 통신요금 납부했더니 서버 점검 중이라 안 된다. 그럼 낮에 해보세요, 낮에.
야제하시면 될 겁니다. 네, 요게 크레타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디 비번을 넣으시는데 이거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 그다음에 그 평가기관 이런 데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아이디를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나온 아이디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이걸 개인이 사서 개인이 아이디를 사려면 너무 비싸요. 1 년에 40 몇만 원, 60 몇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금융회사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아이디를 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로그인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등급과 기업 신용등급을 어디서 줘야 하는지 봤어요. 그래서 그 정부 그 정책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중진공, 기보, 신보, 소진공, 그다음에 재단 이런 데 들어가면 대부분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 신용평가 아니면 자체 그 평가 프로그램 이런 걸 줘야 하거든요. 근데 근간은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와 기업 신용평가의 근간은 여기고요. 이거를 조금씩 응용해서 그 정책금융기관별로 중진공은 중진공 따로 평가 시스템이 있고 기보는 기보대로 따로 평가 시스템이 있고 신보도 따로 있고 재단도 따로 있고 소진공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신용등급 올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평가 사이트 가점제도 이용하기. 아까 말씀드린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마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신용 성향 설문조사 여기서 개인 신용등급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즉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해야 신용등급이 좋게 나오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연체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 요금이든 뭐 전기 요금이든 뭐 할부 요금 아니면 카드 결제 여기 이런 거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연체는 절대 안 되고요. 하루 이틀은 되는데 5일 이상? 네, 5 영업일 이상 연체하시면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5 영업일 이상 연체하시면 즉시 그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 그리고 평가기관에다가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할 때는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이거 그 까먹고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2개 쓰고 있는데 하나는 메인 핸드폰이고 하나는 서브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서브 핸드폰은 한 달에 뭐 한 11,000원, 뭐 9,000원 이렇게 결제가 돼. 근데 이거 까먹고 이게 연체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체됐다고 날라왔네요. 통신사에서. 연체 뭐 40일 됐습니다. 50일 됐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3만 원 내고 그냥 연체 풀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을 들어갔는데 핸드폰 연체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15,000원짜리가. 그래서 탈락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용관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목숨과 똑같아요. 신용등급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연체하게 됐다 그러면 연체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긴 거부터 갚으셔야 돼요.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어떤 자금을 못 갚고 연체 중이다. 그러면 연체 기간이 제일 긴 것부터 상환을 하세요. 그러면 신용등급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두 번째 습관이고요. 이 연체 기록은 5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체가 되면 치명타니까 절대로 연체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실한 생활 이력이에요. 카드를 긁고 결제일이 만약에 매월 10일이다 또는 매월 27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정확하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연체 없이 카드값이 상환되는 거예요. 네.
성실하게 상환되는 거. 예, 이게 또 중요해요. 만약에 할부를 끊었다 그러면 할부도 연체 없이 계속 이게 제깍제깍 상환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건 절대로 연체하시면 난리 나요, 난리. 그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금 상환도 제때제때 미루지 않고 연체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과 대출을 자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고 하면 인보증이에요. 남이 대출을 받는데 그 사람이 보증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럼 보증인의 신용을 조회한 다음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내가 이제 내 친구의 보증을 섰다. 그러면 이 보증 섰다는 이력이 금융 기록에 남아서 안 좋게 평가됩니다. 예. 본인 대출도 아닌데 보증을 서줬다. 이거는 정말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 그리고 이제 대출도 신용대출 1금융권에서 받는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그 신용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늘어날수록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건 1금융권에서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떨어지죠, 조금. 근데 내가 만약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여기서 신용대출을 1,000만 원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신용 등급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한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신용 등급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 한 1, 20점 정도 하락이 돼요, 점수가. 근데 치명타는 뭐냐면 이렇게 신용대출, 그다음에 담보대출,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말고 돈이 급전이 더 필요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카드 론을 받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갑자기 5등급, 6등급이 떨어집니다. 1등급이었던 분이 5등급, 6등급이 돼버려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책자금은 그냥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자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책자금 중에서 이제 융자, 융자랑 보증 이쪽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신용등급이 안 좋아도 나오는 정책자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이런 거는 신용등급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출연금도 신용등급은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국세 체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국세 체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나쁘지만 세금 연체는 없다. 그러면은 보조금, 출연금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융자랑 보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과 대출도 자제하시고 한 금융기관에서 맥스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조달하시고 1금융권에서 더 이상 조달이 안 된다 그러면 2금융권에서 조달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지인한테 빌리세요. 예, 지인한테 빌리셔서 정책자금 받아서 갚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인, 지인한테 빌리기 싫고 주변에 돈도 없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기 싫고 그러면 갈 데가 2금융밖에 없는데 2금융권에서 빌리자마자 여러분들은 정책자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출 건수가 많거나 2금융권,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자의 신용등급, 개인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 올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기업 신용등급으로 넘어갈게요. 기업 신용등급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건데요. 기업 신용평가의 주요 지표예요. 5대 기본 요소는
부채 비율, 자기자본 회전율, 영업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총자산, 운전자본 비율인데요. 이 5대 기본 요소는 처음에 신용평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1960년대, 1960년대에 기업 신용평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요 5대 기본 요소를 가지고 따졌어요. 요거 가지고 따졌던 게 이제 제일 최초의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고요. 이 이후에 금융 모델이 막 발전하면서 회사별로 이 평가하는 요소가 달라졌지만 이 5대 기본 요소가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형식이죠. 어, 신용 등급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걸 누군가가 사줘야지 이게 채권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 자금.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고. 그런데 이제 채권을 인수한 이 금융기관이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금리, 채권 금리, 그러니까 이자, 채권 이자를 받으면서 5년, 만약에 5년짜리 채권이었다. 5년짜리 회사채다. 그러면 5년 동안 이자 받다가 5년 뒤에 원금을 상환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이자 받을 땐 좋아. 근데 5년 뒤에 과연 원금 회수를 부도 없이 내가 회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요해진 거예요. 즉, 부도 나지 않을 확률이 필요했던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부도 나지 않을 확률을 숫자화시킨 게 기업 신용평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채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부터 생겨났는데 최근에는 회사채를 판단하는 기준과 기업 신용평가가 완전 개념이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는데 원래 근본은 이 회사의 채권을 내가 투자했을 때 부도 확률, 부도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가 기업 신용 등급 평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뭔지 아시죠? 전체 매출에서 원재료비 빼면 어 무슨 무슨 갑자기 까먹었네. 매출이익률인가요? 매출이익률이 나오고 매출이익률에서 판관비, 그 인건비, 무슨 회사 유지비, 뭐 판매 관리비, 영업비 뭐 이런 거 쭉 뺀 거를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래서 회사의 경제 활동,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나온 이익, 그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회전율, 부채 비율, 총자산, 운전자본 비율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원활히 어, 내가 가져가고 있는 이 회사채 채권을 나중에 원금 상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였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금융기관, 보통 은행인데 은행은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담보, 그다음에 신용도를 봅니다. 그럼 재무 건전성은 뭘 보겠어요? 재무제표를 보겠죠. 네, 재무제표. 담보는 아시다시피 뭐 주택담보, 공장담보, 토지담보 뭐 이렇게 해서 담보가 있을 것이고 이 담보 중에 이렇게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을 때 그 대표이사와 회사의 신용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담보가 보증 증권이죠. 보증보험. 그래서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여기가 다 그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곳이죠. 그 은행은 그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서 그걸 담보로 은행을 돈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보증도 요 담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무 건전성, 담보, 그다음에 신용도, 네, 신용평가. 그래서 재무 건전성, 담보, 신용도를 기초로 은행들은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기업 신용등급 평가할 때. 그런데 정책금융기관은 신용평가가 은행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또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금융기관들. 여기는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진공은요. 비재무적 요소를 확대한다는 게 기본 기조예요. 물론 재무제표도 봅니다. 재무제표도 보는데 그 비중이 은행만큼 크지 않아요. 대신에 기업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의 혁신성, 어, 이 기업의 미래 그 기술 발전, 그다음에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떤 영업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게 평가한다. 그걸 이제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진공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보, 여러분들 잘 아는 신용보증기금. 여기는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 은행에서 보는 그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에다가 성장성을 또 참고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재무적인 요소로는 조금 아쉬운데 성장성이 괜찮네.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지 않지만 신보에서는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보. 기보는 재무적인 요소보다는 기술성 평가를 더 봅니다. 기술성 평가는 정성적인 게 있고 정량적인 게 있는데 어, 정량적인 기술 평가는 특허가 있다. 그러면 5점. 예를 들어서 특허는 있는데 출원만 했다. 그럼 1점. 예를 들어서 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럼 7점. 여기가 뭐 이노비즈를 취득했다. 그럼 뭐 15점. 이런 식으로 기술성 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눠서 합니다. 정성적 평가는 뭐가 있겠어요? 이 회사 나가봤더니 CEO의 학력이 좋고 CEO의 학력이 우수하고 이 기업의 팀의 소속원들이 스펙이 좋고 기존에 개발했던 실적도 좋고 어, 지금 이 아이템도 금방 성장할 것 같고 이런 거. 이런 건 점수화 시킬 수 없고 계량화 시킬 수 없지만 기술성 평가 요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성적인 평가. 그래서 기본은 조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보에 비해서. 신보는 계량화되어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기본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뭐 서울신보, 경기신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여기는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를 많이 참고합니다. 네. 그걸 100% 은행처럼 100% 그걸 의지하지는 않지만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재단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긴 하지만 매출 베이스로 주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매출이 없으면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가 매출이 없으면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단은 소상공인 대상이긴 하지만 매출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는 특허가 있어요. 기술성도 있어. 개발자도 좋아. 그리고 CEO인 나도 이력이 어디에 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 어딜 가셔야겠어요? 중진공 신보기보 재단 중. 지금 제가 말한 상태라면. 네. 기보 아니면 중진공을 가셔야 돼요. 기보 아니면 중진공. 네. 왜냐하면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신보랑 재단을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가봤자 빠꾸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별로 없는데 회사 스펙이 빵빵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어. 그러면 중진공과 기보를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금융기관별로 특성이 확 달라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신용 등급을 관리할 줄 아셔야 되고 요 5가지 기본 요소. 그리고 그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의 차이를 아시는 게 요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는 그 별로 기술력도 없고 뭐 연구원도 없고 특허도 없는데 매출은 좀 잘 나와. 그 마진이라고 해서 이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매출은 굉장히 높아. 그럼 어딜 가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신보랑 재단을 가시는 거.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매출도 좋고 기술도 좋아. 그럼 네 군데 다 가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책기관별 기업 신용 등급 평가 기준 한 번 더 볼게요. 중진공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 그다음에 그 창업 도약 기업, 그다음에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 창업 초기 기업은 3년 이내,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창업 도약 기업, 그다음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또 그 이상의, 그러니까 7년까지 하니까 뭐 여기도 뭐 도약 기업이라고 할게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3년 이내,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이렇게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서 구분했어요. 그래서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데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 3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가 빵꾸가 나고 결손이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3년이 넘었는데 결손이 났다. 작년에 적자였다. 그럼 자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중점 평가 항목이 미래 사업성과 기술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그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중진공은 자금의 그 규모가 달라진다. 기본은요, KTRS라는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신보에서 썼던 CCRS를 변형한 모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성 요소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나중에 얼마나 돈 잘 벌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 모형 KTRS를 적용하고 있고요. 기본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신보는 반대죠. 네. CCRS. 창업 3년 이상은 CCRS를 돌려서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3년 이내는 SBSS를 돌립니다. 여기는 창업기업 신용평가 시스템, 스타트업 비즈니스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는 걸 돌려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업과 3년 이상의 기업을 다르게 평가 기준이 달라요. CCRS는 재무적인 요소를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나거나 어, 적자가 이제 결손이라고 하죠. 결손이 나거나 무슨 비율이 안 좋거나 유동성이 낮거나 이러면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SBSS는 그런 게 안 좋을지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좋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금.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소액 보증평가라고 해서 1억 이내 보증평가는 그냥 사람이 심사 안 하고 컴퓨터가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는 그런 케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보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 위주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여기는 민간 CB사, 그 나이스 신용평가, 그다음에 올크레딧, 그다음에 크레타 이런 민간 CB사 자료를 참조하고요. 여기에다가 일부 정성적인 정보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관계형 금융기법이라고 해요. 관계형 금융기법이라는 걸 활용한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책 기관별로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심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보의 사업성 평가표고요. 기보의 기술성 평가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경영주의 기술 능력이 44점이 배당돼 있고 기술 지식 수준 및 경험 수준, 기술 지식 수준이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정성적 평가예요. 그죠? 10점 만점인데 여기다 점수 매기는 기준이 없어요. 네, 심사자 마음이에요. 이걸 전형적으로 정성적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 지식 수준, 결국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 경험 수준, 결과적으로 과거에 기술 개발했던 실적이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영 능력으로 기술 인력 관리.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 스펙을 좀 보겠죠. 그다음에 경영 의지 및 사업 수완. 요것도 이제 심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44점 만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사업성 평가에는 이렇게 경영주 기술 능력이 44점, 사업성이 56점 이렇게 되는데요. 인지도, 뭐 타 제품과의 비교 우위성, 판매 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시다시피 기준이 9점 만점인데 여기에 몇 점을 매기는 기준이 없잖아요. 심사자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성적인 평가의 대표적인 평가표예요. 정성적인 평가를. 그다음 기술성 평가요. 이건 사업성이고. 기술성 보면 역시 경영주의 기술 능력에 25점, 기술성에 43점, 사업성에 32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배점이 좀 다르죠, 왼쪽이랑. 그래서 기술 지식 수준, 기술 경험 수준, 기술 인력 관리, 경영 의지 및 사업 수완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게 44점이었고 얘는 25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개발 전담 조직이 있는지, 개발 인력 비율이 몇 %인지 여기에 따라서 각각 만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사업성. 사업성은 이제 이쪽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25점, 43점, 32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 돼 있고요. 요것도 역시 정성적인 평가 지표에 정량적이 아닌. 자, 이건 이제 기보를 보셨고 이쪽은 신용보증기금. 지금 이쪽은 기보였잖아요. 기술보증기금. 여긴 신보. 신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이쪽처럼 점수표가 아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 부결이에요. 바로. 하나라도 부가 체크되면 부결. 그러니까 실제 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대 투자자 여기에 여가 돼야 돼. 부가 되면 탈락이에요. 전부 다 여가 돼요. 일단. 그래서 실제 경영자가 최근 1년 이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유의 정보를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없어야 돼요. 있으면 탈락. 실제 경영자가 책임 경영 의무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없어야 돼요. 있으면 탈락. 실제 경영자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운전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는 자기 집, 집 사는데 못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실이 없어야 돼. 여기가 이제 통과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주사업장의 소유권이 신청 기업 명의일 것. 네.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로 하고, 네. 임대차 계약을 그 회사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 자가 보유의 토지, 건물 또는 건물, 오피스 이런 거거나. 네. 그래서 이것도 여가 체크되는 거고요. 실제 경영자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계인 및 관계기업의 소유 주식의 합계액이 신청기업의 발행수의 30% 이상이고
네, 그러니까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30% 이상이어야 자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30%가 안 되면 안 주. 예, 안 줘요. 근데 여기 실제 경영자라 하면 최대 주주를 얘기해요. 그 우리 회사는 어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월급제 CEO인데요. 그러면 불가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그 CEO와 최대 주주가 같이 면담을 들어가요. 그리고 평가 기준은 최대 주주 기준으로 하죠. 그다음에 3번. 신청 기업이 최근 1년 이내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의 변동 사실이 없을 것. 네, 이것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 바꿔서 들어가야 되겠네? 네, 바꾼 다음에 1년 있다 들어가서 그래요. 1년 이내에 변동 사실이 있으면 신보는 거절이에요. 신청 기업의 심사 기준일 현재 납입 자본금 규모. 이건 이제 참고 삼아 적게 돼 있고요. 최근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의 부가세,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네. 6개월 이내 체납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저기 부가세 안 내가지고 연체인데 그러면 갚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오늘 딱 갚고서 내일 신고 들어갔어요. 갚았지만 6개월 이내에 연체 사실이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에서 탈락. 그다음에 실제 경영자 CB 등급이 심사 기준일 형제 5등급 이상일 거. 예. 그러니까 개인 신용 등급 아까 저희들이 봤던 개인 신용 등급 1, 2, 3, 4, 5등급 이상일 거. 1, 2, 3, 4, 5등급일 거. 그럼 6등급이면 여기서는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락인데 탈락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잘 하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5등급 이상이 이제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거고 6등급은 반반, 될 가능성 반, 안 될 가능성 반. 7등급 밑으로는 아예 심사를 안 해요. 그다음에 실제 경영자가 소송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송사에 휘말리고 있지만 안 돼요. 그다음에 신청기업에 대하여 자본금 가상 납입. 또는 비정상적 증자 사실이 없을 것. 네, 편법으로 뭐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급여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계상되어 있을 것. 네, 그래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신청 기업의 주임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 이걸 보통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또는 차입금,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이때 총 자산 대비 2% 이내일 것. 2%를 초과하면 이것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수금, 가지급금은 없는 게 좋아요. 제일 좋고 있으면 자산의 2% 이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보셨죠? 요 신용보증기금은 이렇게 된다 안 된다만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평가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다음엔 계량화된 재무제표 정보를 인해서 계량화된 정보로 그냥 카운팅 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점수가. 이렇게 사람이 수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신보는. 그러니까 기본은 정성적인 평가, 신보는 요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적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기업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조달청. 네, 조달청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은 이거예요.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더블 A, 더블 A 마이너스, A 뿔, A 제로, A 마이너스. 그다음에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제로, 트리플 B 마이너스, 더블 B, 더블 B 제로, 더블 B 마이너스. 그리고 B 플러스, B 제로, B 마이너스. 그다음에 트리플 C 플러스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과 동일하죠. 체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기업 어음 신용평가 등급은 좀 체계가 다른데 트리플 A가 A1이고 A 더블 A 플러스가 A2 플러스고 더블 A 제로가
A2 제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10점 만점에 10점, 그다음에 어 트리플 C 플러스 이하, C 등급 이하를 10점 만점에 7점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점수 차이는 3점 차이 납니다. 그리고 20점 만점인 경우에는 20점부터 16점, 그래서 4점 차이가 나고요. 25점 만점인 경우에는 어 최상위 등급 25점, 최하위 등급 20점, 그래서 5점 차이가 나고요. 30점 만점일 때는 최상위 등급 30점, 최하위 등급이 25점, 그래서 5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기업 신용 등급 평가하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중진공, 기보신보, 재단, 소진공 이렇게 하는데 조달청은 또 다르죠. 조달청은 국가기관에 물건을 납품할 때 경쟁이 붙으면 기업 신용 평가가 좋은 회사 순으로 물건을 받거든요. 예, 그럴 때 요 그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기업 신용 등급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책 금융을 한번 예측해 보자고. 정책 금융이라 함은 보조금, 출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 자금 중에 융자,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책 금융을 예측해 봅시다. 자, CCRS,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 간편 계산법.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신보에서 출발한 거죠. CCRS는.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중소기업의 신용도 등급화를 통한 우량기업 선별 기능을 위해서 개발됐어요. 그다음에 보증의 건전성.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돈 떼어먹히면 안 되니까 보증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S&P 등 선진 평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국 특성에 맞게 신보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CCRS가. 아까 3년 신보에서 3년 이상 기업들은 CCRS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S&P 그다음에 그 신용평가 등급이 가장 이렇게 퍼퓰러하게 유행하게 된 계기가 무디스랑 S&P에서 나온 신용평가 등급이 가장 실제로 부도난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부도난 기업의 그 평가 등급을 S&P 평가 등급과 무디스 평가 등급으로 보니까 무디스랑 S&P가 제일 근접해서 평가한 거예요. 신용 등급을. 그래서 이때부터 S&P랑 무디스가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을 이제 주름 잡는 회사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신보에서 S&P 평가 시스템을 들여와서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중진공, 기보, 재단 등 타 정책 금융기관 평가 모델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시스템도 이 CCRS 기반이고 기보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시스템도 이 CCRS를 참고로 해서 만든 거고 재단에서 만든 평가 시스템도 이 신보의 CCRS를 기본으로 해서 각자 본인만의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CCRS는 재무 위험, 산업 위험, 경영 위험, 영업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빨간색 글씨는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산업 위험은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계 경제의 흐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 요소는 컨설팅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트리플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20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22단계, 네, 22단계.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 돼요. 평균 점수가. 재무 항목에서 B등급은
재무 항목은 이제 기업의 그 재무제표, 거기서 이제 B등급이 70점이라고 쳐요. B등급이 기준이 되는 게 70점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4등급일 때가 70점이에요. 그럼 3등급은 80점, 2등급은 90점, 1등급은 100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무 항목과 대표이사 신용등급을 더하고 2로 나눠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지 일단 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간편계산법 알아볼게요. 평균 70점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B 플러스 B0, B 마이너스 여기를 70점이라고 치면 네. 그리고 개인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을 4등급이라고 치면 여기가 70점이고 여기가 70점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70.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이 밑으로 가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 등급이 트리플 C 플러스예요. 그럼 60점이죠. 근데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등급이 80점이에요. 그럼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80 더하기 60 나누기 2는 평균 70이죠. 이르면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업 등급이 안 좋아도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좋다. 좋으면 된다. 그럼 반대로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낮아요. 안 좋아. 그러면 기업 등급이 더블 B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게 80점, 대표이사가 60점, 그래서 평균이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등급이 좋으면 기업 등급이 조금 안 좋아도 되고 기업 등급이 개인 신용등급이 별로 안 좋으면 기업 등급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융보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는 이제 트리플 C, 더블 C, C 등급, D 등급, 이제 논 레이팅 그래서 이제 R 등급. 자, 이렇게 정책금융 융자와 보증의 한도 계산하는 걸 이제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는 일단 나올 것 같아. 평균 70은 넘었어. 그러면 중진공은 최대 50억, 운전자금은 한 번에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받으면 50억이 되는 거죠. 소진공은 최대 10억, 1회 최대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신보는 최대 30억, 기보도 최대 30억. 근데 기보랑 신보는 서로 배타적이에요.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은 회사는 신보에서 받을 수가 없고 신보에서 받은 회사는 기보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같은 전산 시스템을 써서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소진공과 중진공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쓴다. 네, 이걸 또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단은 최대 5억.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정책금융의 한도를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회사의 한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의 한도는 K값, 기업별 한도는 K값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이거는 직전 연도의 매출 곱하기 10%에서 25%가 K값입니다. 10%는 도소매고요. 25%는 제조업. IT는 그 중간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가까울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높고 그 도소매에 가까울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특허가 있거나 뭐 이노비즈를 받았거나 뭐 벤처기업을 받았거나 이럴 때 이제 추가로 알파가 들어가고요. 매출로만 보면 이렇게 한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사 가점 사항 준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지원 대상, 중점 지원 분야, 혁신 성장 분야, 그림 분야,
비대면 분야, 뿌리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역 특화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융복합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 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네. 이게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중점 지원 분야라고도 하죠. 제가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여기다가 음, 그냥 바로 열고 우선 지원 대상. 이게 좀 덜 헷갈리게. 예, 그래서 이 중점 지원 분야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은 업종 코드별로 따라간다. 이거 2주 전에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난주에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기업 개인 신용 등급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그 다음 시간에는 특허, 그 다음 시간에는 벤처기업, 그 다음에는 이노비즈, 메이비즈, 그 다음에는 수출 실적, 그다음에 고용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인증, 여성기업 인증, 뿌리기업 인증, 소부장 인증, ISO 인증, KC 인증, 녹색 인증, 녹색 기업 뭐 쫙 있죠. 이런 인증 사업, 인증을 통해서 또 가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가점을 사전 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또 오늘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네. 정책자금 심사 통과 요건 보셨고요. 개인 신용 등급, 조회하기, 신용 등급 올리기, 평가 기준 알아봤고, 심사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고요. 정책금융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봤고, 심사 가점 사항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다뤘어요. 신용 등급, 기업의 신용 등급, 그다음에 개인의 신용 등급. 네, 오늘 수업을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신용 등급 관리에서. 신용 등급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신용 등급 관리는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요. 정말 빼놓으시면 안 되는 요소예요. 오늘은 너무 뻔한 얘기를 했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 네. 오늘은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오늘은 좀 10분 먼저 끝났네요. 오늘은 수업은 이걸로 끝내고요. 아, 조혜수 대표님이 조혜수 대표님 왜 우시죠? 조혜수 대표님 질문 있으신가요? 조혜수 대표님 방금 울었는데. 예, 뭐 테스트 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어려워서. 아, 어려우시면 이거예요. 어, 간단합니다. 대출 받지 말자. 연체하지 말자. 예, 이 두 개. 내 신용 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받지 말자, 연체하지 말자. 그리고 기업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 연구소, 그다음에 업종 코드 선택하자. 그리고 재무제표 관리 잘하자. 이게 끝입니다. 네. 회사는 뭐라고요? 회사는 특허 확보할 것. 두 번째가 기업부설 연구소 가지고 있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회사 재무제표 관리 잘할 것. 네. 특허, 연구소,
재무제표. 그다음에 대표님 개인은 대출받지 말자, 연체하지 말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기업 등급, 개인 신용 등급 잘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수업의 요점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요걸로 좀 마쳐야겠네요. 오늘은 수업 일찍 마쳤습니다. 오늘 즐거운 월요일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힘찬 내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강의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죠? 어, 단톡방에 후기 남겨주시면 강의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